네, 안녕하세요. 교과서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려 시대고요. 교과서는 95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부터 잡아보죠. 이제 원나라에게 항복했죠? 그래서 채씨 정권, 무신 정권 이제 무너졌습니다. 수도는 어디로 이동했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좋습니다. 끝까지 항전했던 그 채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던 사병까지는 아니지만 그 삼별초가 있었었죠?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다른 섬으로 옮겼죠. 진도, 제주도. 그쵸? 강제, 아니 이제 강진제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강화도, 진도, 제주도, 강진제. 원인 내정 간섭. 이제 내정 간섭 이제 많이 해요. 뭐 독립 유지시켜 주겠다 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많은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겠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원나라랑 친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있었잖아요. 민족을 이제 배신한, 그쵸? 일본에게 붙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원나라에게 붙은 세력이 있어요. 그들을 이제 건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건문세족. 원래 문벌귀족은 이제 기억나시죠? 고려시대 때는 문벌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권력이 무신에게 넘어갔죠? 그 귀족에서. 그러다가 이제 건문세족. 건문세족은 문벌귀족 플러스 무신 플러스 그다음에 그 친원 세력 이렇게 합친 융합적인 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좀 그런 세력이고요. 얘네들이 이제 뭐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나와요. 신진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기초로 얘들을 이제 뭐 대지라고 놀리는 게 아니라 비판합니다. 그래서 신진 사대부가 처음에 이제 많이 건문세족에게 당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원나라가 이제 공민왕 때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건문세족도 이제 숙청하게 되죠. 세 번째는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 요 굉장히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고려시대에서 공민왕. 이 사람의 기점으로 이제 원나라 고려가 이제 무너지거든요. 이 그의 개혁 정치가 이제 실패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겠죠? 오케이. 다시 교과서 앞으로 가서 95쪽이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내정 간섭에 뭐가 있을까? 일단 영토 뺏겨요. 아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말 키웠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주도의 이름이 탐나잖아요. 그래서 탐나 총관부. 그 다음에 그 철령 이북.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함경도예요. 함경북도 쪽. 쌍성 총관부. 여기가 좀 큽니다. 쌍성 총관부 이쪽이. 그 다음에 서경에는 동령부. 동쪽에 안정을 가져왔다 해서 동령 이렇게 지었는데 사실 여기 서경은요 채탄이라는 사람이 그 채씨 정권의 반란을 일으켰고요. 채씨 정권이 얘를 이제 탄압하려고 군대를 보내요. 뭐 삼벼초를 보냈더니 이 채탄이 몽골에 그냥 항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몽골에서 이제 갖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 충렬왕 때, 그러니까 원종 아까 쿠빌라이 칸이랑 만났잖아요. 그의 아들이 그러니까 원종이 그때 태자가 40대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미 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쿠빌라이 칸하고 얘기했을 때 쿠빌라이 칸의 그 공주랑 그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은 이후부터 공주의 원나라 공주와 이제 결혼합니다. 그러면서 충자를 붙이게 되는데 충렬왕이 그러니까 엄마가 쿠빌라이 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쿠빌라이 칸이야. 엄청 권력이 높은 거죠. 그 당시에 쿠빌라이 그 원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으니까요. 그쵸. 그 이제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충렬왕 때 이 탐나 총관부랑 이 동령부는 사실상 돌려줍니다. 선물로 줘요. 근데 쌍성 총관부는 안 줍니다. 이걸 공민왕 때 이제 되찾게 되고. 네, 두 번째, 일본 원정을 위해서 이렇게 배, 그다음에 뭐 대포, 네, 식량, 그다음에 병사 이거 제공해라. 그래서 일본에 쳐들어갔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는 아니죠. 그 전편에 얘기했듯이 그 태풍 만나가지고 이제 다 망합니다. 근데 일본에는 고쿠리 해가지고 그 무서워해요. 고쿠리. 그 고쿠리가 뭐 고려 뭐 이런 거와 관련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 생전 처음으로 외세 침입을 받은 거예요.
섬나라여가지고 지금까지 외세 침입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일본이 그때 좀 공포에 빠졌어요. 왜냐면 몽골이 엄청 잘 싸우니까. 근데 태풍 없었으면 진짜 와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일본 원정을 위해서 그 간청도 만들었거든요. 그게 정동행성입니다. 이거 참 쉬워요. 정복할 청. 동쪽을 정복하는 행성을 이제 간청의 행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을 정복하는 행성입니다. 근데 이게 실패 후에도 그대로 두고 여기서 이제 그 고려에 내정 간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관리들이 이제 원나라 관리들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고려의 국왕은 원의 공주와 혼인, 그쵸? 이렇게 혼인해서 원황실의 사이가 되었다. 그래서 충렬왕이 서열 7인가 그럴 거예요, 당시에. 7위. 되게 높은 숫자입니다. 7위 정도면. 그렇고 왕자들은 원에 가서 성장하며 교육을 받았다. 약간 인질 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처음에 인질. 그래서 고려에서도 기인 제도랑 사심관 제도가 있었잖아요. 태조 왕건 때. 태조 왕건이 지방에 있는 세력들, 호족이라 그러죠. 그들을 이제 친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뭐 왕시성도 주고, 결혼도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그, 예를 들어 뭐 책직질이 필요하죠. 그쵸? 뭐 당근만 주는 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버릇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심간제도 기인제도가 있었는데 기인제도가 인질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원나라에서도 인질 이게 되는 거죠. 원나라에서 살면서 살게 했으니까. 근데 얘 그리고 원나라에서 교육받은 다음에 원나라에게 충성하게끔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고 고려의 왕실 호칭과 간제 이름도 제후국 수준으로 격이 낮아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고려는 이제 왕 이름이 태조 왕건 빼고 다 종으로 끝나요. 해종, 광종 이렇게. 그런데 이 조와 종을 쓰는 거는요. 조종을 쓰는 거는 황제 때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나라에서는 원나라가 황제 국가인데 니네가 왜 불충하게 그걸 쓰냐? 왕으로 고쳐라. 그래서 뒤에를 왕 땡땡 왕 땡땡 왕 이렇게 낮춰요. 그러니까 왕실의 호칭을 낮춘 거죠. 그 밖에 이제 폐하 황제의 첫째 아들이 폐하. 근데 이거를 전하로 바꿨고, 그 다음에 태자를 세자로 고쳤다. 이렇게. 낮추어 부르도록 한 거죠. 그거 충자를 붙은 시호를 받았다. 시호는 이제 죽은 다음에 붙이는 게 시호입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은 생전에는 세종대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신하들이 왕의 업적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시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은 고려에 조공이라는 이름으로 각종의 공물을 요구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치라는 거죠. 뭐 빵서틀 뭐 이렇게 바쳐라. 응? 너희는 을이다. 우린 갑이고. 그래서 바치라고 했는데 뭘 바쳤냐? 금, 인삼. 네, 특이한 게 이겁니다. 매. 이유는 이제 몽골의 귀족들은 매사냥을 하거든요. 매사냥. 왜 시침이 뗀다 이런 말도 이제 이때 나온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시침이 떼다 해가지고 그 뭐지? 이거 매에다가 뭐 이렇게 붙이는 게 있는데 그 눈이 가리는 건가요? 그거 이제 뗀 다음에 자기 매라고 주장하는 게 시침이 떼다 하거든요. 그래서 매사냥, 송골매가 이게 그 뭐지? 그 유행했다고 합니다. 송골매. 송골매 하니까 또 이제 노래가 생각나긴 하는데, 그쵸? 여러분 알지 모르겠네. 뭐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아무튼 그렇습니다. 매를 바쳤어요. 그거를 이제 한자로 매가 응이에요. 매, 응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응방 있죠. 응방. 응방을 설치합니다. 응방은 매 잡고 매 바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누가 어떤 관리가 이제 여기를 맡겠어요. 그러니까 친원 세력이 맡겠죠. 그걸 이제 검문 세족이라고 합니다. 얘들이 이제 검문 세족이 돼요. 음방 관리들이. 그 다음에 그 밖에 뭘 바쳤냐? 이제 사람이 바칩니다. 사람인데 여자. 그 다음에 환관. 환관은 이제 넷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남자인데 거세된 남자 있죠? 그 이제 환관이라고 그러고, 네, 공녀. 환관은 이제 주로 수염이 안 나거든요. 그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스가 이제 안 나옵니다.
아무튼 네, 그래요. 그래서 궁궐에 있는 궁녀들을 관리하거나 이제 황제와 좀 친합니다. 이 한관들이. 근데 이 한관들이 돈이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억울하게 갔는데 거기서 이제 권력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랑 뭐 원나라 그 항족이죠. 황제의 친척들하고 가까워져가지고 이제 고려 국왕을 협박까지는 아닌데 고려에 살고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잘해줘라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공녀는 이제 뭐 곡물 여자죠. 그러니까 여자를 바친 거죠. 그러니까 미인들을 바쳤는데 그래서 고려에서는 그 결혼도감 이런 걸 만들어요. 임시 간청으로.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관리가 와가지고요. 결혼도감 관리가 와가지고 얼굴이 좀 괜찮으면요.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딸 가진 그 부모들이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남자처럼 만들거나 스님처럼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빨리 결혼시켰습니다. 그 원나라 가가지고 이제 얼굴도 못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막 결혼시키고 그랬어요. 그 남자 집안 안 보고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불행이죠, 솔직히 그 패전국이라고 해야 돼. 패전국은 아닌데 아무튼 그게 불행이었었죠, 이런 것들이. 근데 잘 된 케이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나라 황제의 황후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는 원나라 귀족들의 그 기부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그 정치적인 입김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특히 그 중에 한 명이 기항우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기항우의 권력이 세지니까 왜냐하면 원나라 14번째 황제인 순제의 그 정실 항우가 되면서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들이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하가 된 거죠. 태자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항우의 오빠인 기철이 고려에서 당시 왕이 공민왕이거든요. 공민왕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여동생이 항우잖아요. 원나라 항우. 그러니까 자기는 고려 왕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트러블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고려에서는. 어쨌든 또한 간섭기에는 고려의 원과 문화교류가 있었다. 문화교류. 문화라는 것은 서로 만나면 그쵸 뭐 서로 영향을 준다고 이제 사회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고려에서는 몽골풍이 유행했다. 몽골풍. 그러니까 풍은 이제 그 뭐 유행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몽골 유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뭐 영어로 스타일 해도 되겠죠. 뭐 강남 스타일처럼 몽골 스타일이 이제 유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식 어떤 모습, 뭐 복장, 옷이라든지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 음식. 또 반대로 몽골 원나라에서는 아까 뭐 공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고려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고려 스타일을 전해주는데 그걸 고려양이라고 그럽니다. 밑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먼저 보면 몽골식 머리, 변발, 발립, 여기 모자 여기 옆에 보면 이게 보이죠? 이렇게 쓴 거 모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뭐라 그래요? 몽골풍, 그쵸?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고려의 모시가 인기. 이거는 고려 양, 그쵸? 고려 양, 양식 할 때 그 양인 것 같아요. 양식. 양식이 영어로 뭐 스타일이니까요. 근데 옆에 보면 만두, 소주 이런 것이 뭐다? 이것도 그쵸 몽골풍. 그 다음에 상추쌈을 비롯한 싼 음식, 쌈 음식. 그 다음에 고려병 이런 것들도 뭐다? 고려양 이런 거죠. 언어적으로 보면 수라, 무수리 등이 이게 몽골 언어가 온 겁니다. 이거 몽골풍이죠. 그래서 벼슬아치, 장사치 뭐 이런 거 치로 끝나는 거 이런 것도 다 몽골어의 글자 치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몽골풍과 고려양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걸 좀 정리를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다? 이거는 고려양이죠. 그쵸 고려양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몽골풍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96쪽 검문세족. 검문세족은 그 어디 갔어? 칠원적인 세력을 가진 칠원적인
선량이 가진 이들이 새로운 지배계층인 건문세족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국왕은 이제 힘이 아까 뭐 서열 7위까지 갔다고 했는데 충렬왕 때 그 다음부터 이제 힘이 별로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말 안 들으면요, 그 고려 왕을 그냥 뭐 퇴위시키고 뭐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 칠원 세력들이요, 고려를 그냥 원나라의 하나의 지방으로 만들자 이런 모의까지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고려 사람들이 쿠빌라이 칸이 약속했다 독립을, 그러면서 이제 극구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지키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건문 세력이 만들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몽골의 힘이 강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잠깐 이 건문 세력은 빨간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몽골어를 잘하거나, 그리고 원항씨가 혼인 관계를 이제 기철 가문은 아까 그 공녀로 자기 여동생이 갔었죠. 공녀로 기항우. 또는 음방 있죠. 아까 음방 뭐 그런 관리들. 원나라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칠원 건문세족이 됐습니다. 건문세족은 이제 특징이 뭐냐? 일단 뭐 높은 관직을 독점하고 음서를 이용해 권력을 세습했다. 즉 과거 시험보다는 음서를 통해서 이제 갔고요. 그 다음에 그 토지와 노비를 많이 뺏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을 많이 했어도 함부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못하죠. 왜냐면 지위가 너무 높고 하니다 보니까 왕도 손을 못 대잖아요. 처음에 기철에게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백성이 사라집니다. 노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가로서는 유지하기 힘들어요. 세금이 없잖아요. 군대 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그랬어요. 춘선왕이라든지 춘무왕이 개혁을 시도했으나 안 됩니다. 안 돼요. 건문세족과 원이 연계해서 개혁을 저지했다. 원나라 입장에서도 고려가 개혁해가지고 발전되면 원나라에게 또 반항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좀 실패했습니다. 인물 속으로 해보면 그 조인규와 인우가 나와요. 이 사람 조인규, 인우. 이 사람들은 이제 건문세족이죠. 조인규는 어떤 식으로 해서 건문세족이 됐냐면 몽골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몽골어에 능통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원나라 황제가 감탄해요. 그래서 고려의 왕이 뭐 몽골과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조인규를 보냈어요. 그럼 원나라 황제가 되게 반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이 강해지고 그 사람이 잘 되니까 아들이라든지 이런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게 됩니다. 이제 건문세족이 된 거죠. 다음에 인우. 인우라는 사람은 충렬왕과 결혼한 원의 공주를 따라 고려에 기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몽골 사람이에요. 몽골 사람인데 그 원나라 공주랑 이제 결혼하잖아요. 고려의 왕자가. 그렇죠? 그래서 고려에 기한했어. 본명은 훌라타이인데 그 친한 대장공의 성을 빌려 인시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몽골과 너무 가까운 몽골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몽골 공주의 세력하에 있어서 권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이제 건문세족이죠. 자, 다음 이제 요 원의 간섭이 그 충렬왕, 춘선왕 해가지고 왕이 6명이 지나가요. 원정까지 합치면 7명이죠. 뭐 금방 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쯤이 돼가지고 원이 급격히 쇠락합니다. 원나라가 이제 그 정치를 잘 안 해요. 너무 잘 나가니까 놀고 먹고 하는데 빠졌어요. 이거 황제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징기스칸은 진짜 가진 고생을 다 한 다음에 그 시련을 이겨낸 다음에 이제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의 후계자들은 조상의 그런 노고를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잘나서 황제가 된 줄 알아요. 사실 조상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옛날 뭐 파티를 연다든지 호화롭게 산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치를 안 하고 딴짓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원나라 말기에.
그러니까 원나라는 주변 국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나타난 왕이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이 한 업적은 간단해요. 원의 몰아내자입니다. 그래서 원과 칠한 사람 있죠. 제거합니다. 기철. 아까 여동생이 기항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항우가 100만 대군으로 고려를 공격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공민왕이 그러시던가 뭐 이랬어요. 왜냐면 내분 때문에 못해요. 원나라 입장에서는 그거 갔다가는 농민 반란으로 지금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공민왕은 그 알았죠. 그 뭐 원나라에 있었을 때 인재 생활을 했을 때. 그리고 공민왕도 사실 그 몽골의 공주와 결혼해요. 노국공주라 해가지고. 근데 이 노국공주는 약간 좀 다른 여자예요. 그래서 고려를 사랑했습니다. 일단 자기 남편을 사랑했어요. 공민왕을. 그래서 공민왕의 계략을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건문세족들이 공민왕을 암살하려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켜준 것도 이 노국대장인데, 노국대장 공주인데요. 이 노국대장 공주가 죽으면서 공민왕의 계략은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그리고 쌍성총관부, 아까 그 충렬왕 때 그 선물로 동령부랑 그 탐라총관부 등 제주도죠. 거기를 이제 선물로 줬다 했지만 쌍성총관부, 그러니까 함경도 지역은 안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찾아요. 이때 이성계 같은 세력들이 이제 고려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자춘, 이성계가 이제 쌍성총관부에 원래 있었던 원나라 사람이에요. 네, 그렇고 왕실 호칭을 다시 복구한다. 아까 뭐죠? 뭐 폐하, 뭐 전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다시 바꾸는 거죠. 그런 다음에 왕권 강화책을 해요. 어떻게 했냐면 승려 신돈을 등용해가지고 전민 변조운동감을 합니다. 이게 노비안거법 같은 거예요, 여러분. 노비안거법은 노비됐던 사람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업그레이드. 건문세족이 뺏은 땅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땅과 노비를 돌려주는 정책이에요. 노비가 됐던 사람을 다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문세족의 힘을 완전 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균관을 정비했어요. 여기서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신진 사대부는 신돈이 안 좋아해요. 신돈이 승려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으로 고려는 자주성을 되찾긴 했는데 결국은 어떻다? 노국공주 죽은 다음에 죽은 부인에 대해서 푹 빠져서 정치를 안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의 부하에게 이제 살해당합니다. 공민왕은. 좀 허무하죠. 공민왕의 개혁을 추진하다. 공민왕의 개혁 임무죠 뭐. 원의 연호 사용을 중재하다. 일단 반원 정책을 했으니까 원나라 반대하는 정책. 오랑캐를 몸받아 변발하는 거 금지하다. 그 왕권 강화책으로 전민변정도감 있었죠. 전민변정도감. 전이 여러분 뭘 한자로 그죠? 토지 전자예요. 밭전자. 민은 백성민자. 그러니까 노비를 백성으로 불러주는 거고 이 밭전자는 그 건문세력이 불법으로 차지한 땅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신돈. 신돈을 통해서 한 거예요. 신돈. 신돈은 승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를 되찾자. 여기 하주 지역이죠. 하주 여기. 여기가 쌍성총관부예요. 여기에 되찾고 여기서 있었던 이자춘과 그의 아들 이성계가 고려 사람이 되고요.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북진합니다. 고려 왕건은 북진 정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북진 정책을 하고요. 심지어 요동 지방까지 공격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갔던 사람이 채영과 이성계들인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물러납니다. 당시 명나라가 이제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이때 중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